안녕하세요. PT 스피킹 섹션 강의에 들어오시게 된 거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T 섹션 4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스피킹 섹션이 되겠고요. 많은 분들께서 다른 영역의 점수는 잘 나오는 편인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스피킹 섹션에서는 좀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끝까지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제가 시험을 보면서 얻었던 노하우, 그리고 저도 처음엔 점수가 이렇게 잘 안 나왔었습니다. IELTS 점수보다도 오히려 안 나왔었는데 제가 연구하고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얻었던 어떤 노하우들을 다 전수를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여러분들 점수 취득에 걸리는 시간과 그리고 돈과 그리고 노력이 조금이나마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인트로덕션인데요. 사실 그 모든 그 시험 준비를 할 때 많은 분들께서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면 IELTS도 그렇고 그리고 PT도 뭐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은데 시험 준비 과정에서 무조건 시험 기준의 어떤 채점 기준도 정복하지 않고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간다. 뭐 시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PT는 그 시험에 대한 정확한 그런 이해도 없이는, 특히나 채점 기준에 대한 이해도 없이는 점수를 높게 맞을 수가 없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나머지 영역은 모르겠지만 특히나 스피킹하고 라이팅 같은 경우에 PT는 더더욱이 채점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트로덕션 강의에 거쳐서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도 설정해드리고 각각 그 문제 유형에 대한 그 살펴보기도 같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채점 기준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뭐 대단할 건 없고요. 여러분들 처음 한두 강 정도는 크게 여러분들이 뭐 입으로 많이 연습하실 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훈련해야 될 양이 상당히 많은데, 여튼간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의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 PT 스피킹의 유형을 개괄적으로 좀 파악해보는 것이 오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IELTS를 준비하다 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PT는 한국보다는 호주에서 더 유명한 시험이죠. 저도 이제 호주에서 이민 준비하고 유학도 하고 왔는데요. 사실 뭐 한국 사람들은 PT에 대해서 한 3, 4년 전만 해도 몰랐는데 뭐 요즘 뭐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인도 친구들한테 인기를 많이 끌었던 시험인데 뭐 지금도 인기가 많고요. 여튼간에 여러분들이 IELTS랑 비교해서 PT에 대한 환산 점수를 모르시면은 목표 설정에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PT는 이제 90점이 만점이고요. IELTS는 뭐 9점이 만점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5.5점에 해당되는 점수는 PT로 42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6.5점에 해당되는 점수는 58점. 뭐 6점은 50점, 5점은 36점이 되겠죠. 그리고 7점에 해당되는 점수는 뭐 대학원 가시는 분들은 이 점수를 많이 준비하시죠. 65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8점에 해당되는 점수는 IELTS 79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될 거는 본인이 목표라는 점수대가 IELTS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게 PT로 환산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앞으로 PT 점수를 좀 진행하면서 얘기할 경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샘플 답안을 보니까 PT 스피킹 점수로 봤을 때 한 45점 돼요. 뭐 이러면 이게 몇 점이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점수 환산표를 잘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의 목표 점수가 뭔지 한번 설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7점 받아야 돼. 하면 65점이 일단 심플하게 계산해서 여러분 목표 점수가 되겠죠? 8점이다. 79점이 되겠죠. 그죠? 근데 조금 제가 여러분 목표 설정을 다르게 할 거예요. 왜 그런지는 지금 강의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타겟 스코어, 자, 스피킹 타겟 스코어를 지금부터 정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앞에 표를 이제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50점. 나는 목표 점수가 50점이다 하시는 분들은 PT로는 스피킹에서 65점 이상을 받으시는 걸로 목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즉, 목표를 상향 설정하자는 거죠.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나는 65점인데요. 이분들은 79점 이상. 가능한가요? 가능하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그죠? 그 다음, 저는 79점입니다. 좀 높아요. 어떡하죠? 그분들은 만점 목표로. 제가요?
할 수 있어요. 제가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겠죠.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그래서 목표 설정은 이렇게 해보자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그 점수보다 스피킹에 있어서만큼은 점수를 10점에서 15점 이상 잡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목표 설정은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목표를 상향 설정해야 되는지. 자, IELTS를 8점을 받았던 사람이 이번에 스피킹 섹션에서 다음 달에 봤는데 IELTS를 저번 달에 봤다고 할게요. 8점 받았어요. 비슷하게 봤어. 5점 나왔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는 IELTS를 5점 받는 사람이 실력이 한 5점 정도 돼요. 이번 달에 봤는데 5점 나왔어. 초에. 근데 요번에 봤는데 이번 주에 봤는데 9점 나왔네? 자, 이런 경우 이 가능성이 높아요, 적어요? 상당히 낮죠? 이런 가능성 상당히 낮죠. 아실 거예요,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좀 PT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IELTS 스피킹 8점 받은 사람이 PT를 봤더니 5점이 나왔네?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IELTS를 5점을 받았던 애가 이번 달 초에 엄청 열심히 훈련해서 9점을 받았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케이스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위에는 케이스가 별로 없는데,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데, 밑에는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일단,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목표를 상향 조정해도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 있는 거죠. 아니, 봐봐요. 얘도 이렇게 점수를 올렸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실력에 비해서 점수를 PT 스피킹 섹션에서는 좀 높게 설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또 왜 높게 설정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건 뭐냐면 제가 시드니에서 실질적으로 과외를 하거나 오프라인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제 자랑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열심히 하신 거죠.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어떤 점수 변화입니다. 이 성적표가 아마 안 보이실 텐데 몇 개 가져왔고요. 보시면은 IELTS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직 점수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4점 받았던 사람이 6.5점 받았어요. 별로 놀랍지 않으세요? 네. 기간은 한 3, 4개월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평균. 정말 장기간으로 봤을 때 1년 걸리신 분도 있어요. 근데 평균 한 3, 4개월로 잡겠습니다. 어떤 분 2주 반에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될 거라고 안이하게 준비하기보다는 열심히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훈련을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6점이었던 사람이 7.5점. 그렇죠. 놀랍지 않으세요? 별로 안 놀라우세요? 이건 어떨까요? 5.5점이었던 사람이 8점. 열심히 훈련해서 어떻게? 채점 기준에 PT가 요하는 채점 기준에 준하는 방식으로 열심히 훈련한 사람만이 이렇게 된다. 그냥 보면 안 나와요. 물론 그냥 봐서 높은 점수 나오는 사람도 1% 있어요. 정말 순발력이 뛰어나고 영어를 잘하신 분들. 근데 우리는 그 1%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즉 영어 실력 자체를 엄청나게 끌어올려가지고 스피킹에서 승부 보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실력에서 최대한 점수 올려보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 6점이었던 사람이 9점 받고. 그죠? 이게 되시죠? 제가 처음 봤을 때 점수가 한 이 정도 나왔어요. 준비 안 하고 봤더니 IELTS에 비해서 훨씬 점수가 낮게 나온 거죠. 한 달 준비했나요? 바로 점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채점 기준에 입각해서 훈련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6점이었던 애가 8.5점 나오고 5.5였던 이거 대박이죠? 9점 나오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표를 좀 상향 설정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왜 이게 PT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비일비재하게. 실력이 이런 정도 실력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PT는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IELTS 같은 경우는 사람이 채점을 하죠. 그죠? 근데 PT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채점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컴퓨터가 채점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그 채점 메커니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얘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이 스피킹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면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십니까? IELTS 같은 경우는 뭐 그 이그제미너가 약간은 주관적으로 판단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주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뭐 단어도 잘 써야 된다, 뭐 그래머도 어느 정도의 뭐 복합적인 뭐 그런 문장 구조로 얘기를 해야 고득점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PT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컴퓨터가 원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요. 아주 심플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것만 잘 이해하셔서 열심히 훈련해 주시면 어느 정도의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거죠. 본인의 영어 실력에 비해서. 이게 되시죠? 그래서 컴퓨터가 채점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의 어떤 그 채점 기준을 잘 이해하면 고득점이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높게 점수를 받아야 되겠다. 스피킹에서.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제가 굳이 이게 스피킹 섹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왜 준비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지금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 이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뭐 이거라고 힌트를 드릴까요? 네. 이해되시겠죠?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IELTS는 각각의 영역이 별도로 채점이 되죠. 각각 영역에 대한 여러분들의 스킬, 여러분들의 그 언어 구사력, 여러분의 언어 능력을 따로따로 평가해요. PT는 따로따로 평가 안 한다는 얘기죠. Speaking, listening, reading 맞나요? writing 이렇게 교차 채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스피킹 잘했다. 그러면 reading도 점수 올라가고 listening도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스피킹하고 교차 채점되는 항목이 무려 2개예요. reading, listening 2개씩의 교차 채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스피킹에서 점수를 최대한 높여놔서 내가 listening하고 reading이 조금 약하다 하면은 조금이라도 점수를 좀 커버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뭐 좀 우월한 얘기를 드리자면 좋은 얘기부터 드렸는데 이게 점수가 안 나오면 스피킹이 얘도 뭐 사이좋게 안 나오는 거죠? 사이좋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잘 여러분들을 이끌어 드릴 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훈련하실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냥 듣기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스피킹이 중요하냐?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여기다가 이 빨간색으로 칠해놨죠? 여기 지금 중간에 이제 슬래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쉬는 시간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무조건 쉬셔야 돼요. 이때. 왜요? 쉬기 싫은데요? 좀 약간 어떤 의미에서 쉬는 거냐면 리프레시 하는 차원에서 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사람이 진이 빠지거든요. 스피킹 시험은 특히나, PT 시험은 특히나 약간 폭풍우가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이제 타임 컨디션 하에서 타임이 이제 너무 시간이 좀 촉박한 상황에서 계속 문제를 풀다 보니까 진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꼭 쉬셔야 되고요. 여튼 간에 시험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Speaking, writing, reading, listening 이렇게 돼 있는데 스피킹이 처음이죠. 사람의 심리상 앞에 있는 걸 망치면 뒤에 건 보기도 싫어요. 그쵸? 이게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스피킹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교차 채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고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훈련해서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상 가장 이 영역 4가지 영역 중에서 이 시험 그 테스트 레이아웃상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걸 망치면 뒤에 것도 하기 싫어지고 같이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순서상 가장 앞에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습니까? 정리하면 목표를 최대한 높게 설정하자라는 거예요. 이유는 고득점이 가능하다. 고득점 왜 가능해요? 이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최대한 높게 설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차 채점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listening하고 reading. 이해되겠죠? 물론 이게 스피킹에서 엄청 잘했다고 얘가 무조건 엄청 뛰거나 뭐 나는 리스닝 자체를 못했는데 나는 리딩 자체를 못했는데 얘네가 엄청 뛸 일은 없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버프를 받으려면 스피킹에서 최대한 잘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좀 유형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표 설정, 오늘 숙제와 목표 설정은 유형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스피킹은 전체 시험 시간은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됩니다. 짧죠? 그쵸? 뭐 IELTS에 비해서는 좀 긴데 그래도 좀 짧은 편이에요. 자, 그 테스트의 그 레이아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문제 유형은 5개가 돼 있고요. 맨 처음에 자기소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소개 정말 뭐 멋있게 연설하는 것처럼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채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실 필요가 없고요. 첫 번째 문제는 read aloud가 되겠고, 그 다음 문제는 repeat sentence가 되겠고, 그 다음 describe image, written lecture, answer short quest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밑줄 긋고서 이렇게 알파벳 하나 넣어놨는데 이게 교차 채점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얘는 reading이 같이 채점되고 얘는 listening이 같이 채점되고요. 얘도 listening 같이 채점이 된다는 얘기죠. 얘는 speaking only. 이게 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교차 채점이 되는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더 신경 쓰셔가지고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얘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그 마킹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리스닝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뭐 많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만 여튼간에 요렇게 포메이션이 되어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하나 간략하게만 살펴볼게요. 왜냐면은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각각 유형에 대한 거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요 5개 있죠? 요게 짜잔 순서가 이 스피킹 유형이 5가지가 있는데 이 유형의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다. 이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 순서를 잘 알고 계시면 이 문제 다음엔 이게 나오겠구나라고 이게 심리적인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열심히 훈련하시면 다 이건 숙지가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열심히 외워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수강하기 전에 다음 강의 듣기 전에 이거 다 외워줘야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연스럽게 훈련하시면서 이 순서는 여러분들 체화가 될 거예요.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볼게요. 자, read aloud 같은 경우는 이제 reading이랑 같이 시점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별거 없어요. 이렇게 지문이 하나 주어지고요. 이 지문을 주어진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잘 읽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를 사람들이 제일 무시하는, 등한시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점수가 제일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되시죠? 뭐 어려운 건 어려워서 안 나오고요. 이거는 본인 입장에서는 약간 쉽게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준비를 안 해. 그래서 안 나와요. 이게 되시겠죠? 쉬운 만큼 준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준비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에서도 점수가 안 나오고 이 쉬운 유형의 문제에서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지는 제가 추후에 read aloud 이 각각 유형의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튼 read aloud는 이런 문제고요. 다음 repeat sentence가 있어요.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문제인데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거는 뭐냐면 문장이 오디오로 하나 나옵니다. 7단어에서 한 15단어 정도 되는 문장이 하나 나와요. 그걸 듣고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운데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될지 마찬가지로 repeat sentence 강의에서 같이 우리가 공부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럼 describe image입니다. 이거는 뭐 IELTS 공부하신 분들 그래서 아카데믹으로 공부하신 분들에서는 라이팅이죠. 라이팅이 그 태스크 1. 태스크 1에서 나오잖아요. 도표 분석해가지고 쓰는 거. 얘는 스피킹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발력을 더 요해해요. 이걸 보고서는 40초 동안 말을 하는 건데 준비가 안 됐으면 어버버버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플루언시가 상당히 PT에서는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드릴 건데 거기서 점수 훅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쉽지 않은 유형 중에 하나인데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거나 열심히 훈련하신 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훈련하신 분들은 사실 이거 거의 만점 나옵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이해 되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디스크라이브 이미지는 여튼 간에 뭐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리틀 렉처 같은 경우는 리스닝하고 같이 시험이 되는데 뭐 이런 힌트가 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한 1분 30초 정도 되는 짤막한 내용을 듣고요. 뭐 강의가 될 수도 있겠고 담화가 될 수도 있겠고 그걸 듣고서는 요약을 하는 겁니다.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뭐 오늘 수업을 못 들었어. 내 친구가 그 수업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간단히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리틀 렉처. 요약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뭐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고요. 유형의 문제.
이것도 많은 분들께서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풀어요? 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은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이건 뭐냐면 단답형 문제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짧은 단답형 문제가 되겠고요. 그 듣고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리스닝하고 같이 채점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비중이 크지 않고요. 기출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구글링으로 기출문제를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가끔 이제 시험에서 그 기출문제 바탕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셔도 되고, 이건 단어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푸실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What do you wear when you cannot see well?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쓰는 거, glasses. glasses 단어 모르면 뭐 풀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어가 조금 어휘가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다행인 거는 비중은 크지 않다.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저는 다 맞기 위해서 공부할 거야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죠. 리딩에서 단어가 뭐 약하기 때문에 단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건 이해가지만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단어 공부하겠다. 그건 좀 잘못된 방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다. 그래도 잘하면 좋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5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있고요. 스피킹에선 뭐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가 여러분들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리고 유형 파악을 간략하게 해보는 거였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숙제가 있습니다. 이미 숙제를 끝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숙제는 뭐냐면 나의 목표 점수를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설정하면 안 되고 상향. 이게 되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피킹이 79점이 목표가 아니었고 이 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피킹에서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자라고 훈련을 했고요. 여기에 맞춰서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포텐셜을 믿으시고 잠재력을 믿으시고 점수를 최대한 상향 조정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본인의 영어 실력보다는 점수가 잘 나오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본인이 영어를 좀 잘하셔도 여기서 요하는 어떤 방식으로 채점 기준 방식으로 훈련을 하시지 않으면 점수는 생각보다 낮게 나옵니다. 이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말씀드린 채점 기준에 따라서 하나하나 유형별로 강의를 해드릴 텐데 그대로 만점 전략, 그 유형에서 요하는 어떤 채점 기준에 준하는 만점 전략을 적용해서 꼭 훈련을 해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2번째 강의에서 채점 기준이 있죠. 그러면 도대체 채점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숙제, 본인의 목표 점수 상향 설정하셔서 꼭 뭐 어디에다 붙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뭐 79점 꼭 받을 거다. 나는 뭐 80점 받을 거다. 뭐 70점 받을 거다. 이렇게 좀 붙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이 점수 받을까라고 좀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상향 설정하셔서 꼭 그 점수를 받으시게끔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2번째 강의에서 채점 기준에 대해서 PT 스피킹 섹션의 채점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조금 더 상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 다음 시간에서 저는 같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